안녕하세요. 시간여행입니다. 오늘 하루 잘 보냈나요? 오늘은 좀 장이 안 좋았죠. 그래서 뭐 단톡방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들 좀 예민해지신 것 같은데,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멘탈 관리와 뭐 요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. 많이 피곤하시죠? 네. 실제로 트럼프하고 시진핑 때문에 엄청 좀 주말부터 피곤한 것 같거든요. 예. 피로하다, 피로. 피로도가 지금 좀 쌓인 것 같은데, 증시가 워낙 들쭉날쭉하니까, 뭐, 이 친구들은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. 네. 좀 그만하라는 의미에서, 네. 어쨌든, 뉴스에 막 장이 매크로가 휘청휘청 하니까 좀 많이 피곤하고 피로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. 뭐 요런 거는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매수 매도는 좀 참고만 해 주시고 언제든 저는 좋다고 얘기하고 다음날 아침에 팔 수 있습니다. 네. 목표를 한번 정해 봤거든요. 목표가 뭔가, 제가 이런 채널을 만들고 이런 뭐 유튜브 방송을 왜 계속 하는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,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슈퍼개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라고 좀 목표를 이렇게 정해봤거든요. 저도 지금 당연히 슈퍼개미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저 포함 여러분들이 좀 슈퍼개미가 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. 네. 그래서 이런 좀 목표를 잡아봤고, 뭐 그렇게 되려면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,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잘 찾아봐야 되겠죠. 근데 이게 너무 혹시나 너무 잘 돼서 저를 추종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막 수급에 영향을 주거나 이제 그러면 어 뭐 가격에 왜곡이 생기거나, 만약에 그러면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고,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교토삼굴의 전법이라고 해야 되나, 뭐 요런 방식으로 요런 좀 장이 안 좋은 난세를 좀 헤쳐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. 뭐 요런 얘기들도 오늘 좀 해보고, 일단 그래서 저의 목표는 뭐 저뿐만 아니라 저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좀 슈퍼개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100억 부자죠, 100억 부자. 뭐 요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냐, 요렇게 봤을 때 그 터보님 채널에 이 근본의사 김동욱 원장님 주식 얘기하는 게, 인터뷰하는 게 또 나와가지고 이걸 또 재밌게 봤는데,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 깡토님이 쓰신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요 책 내용에도 나오는데, 스터디를 꾸준히 주식 투자를 좀 올바른 방향으로 한 사람들은 꾸준히만 하면 100억 부자는 웬만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웬만하면 된다. 그래서 뭐 이제 펩트론 투자를 뭐 하면서 알게 된 이제 지인분도 100억 부자가 되셨는데, 그분도 그 스터디를 꾸준히 했고, 뭐 그런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뭐 세 자릿수가 가능하다, 뭐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도 있고, 깡토님도 뭐 이 책 내용에서는 2018년인가 아무튼 되게 오래전에 100억이 됐고 지금은 뭐 몇백억이신 것 같더라고요. 뭐 어쨌든 그러고, 이 김동훈 원장님도 주변에 주식 스터디를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 100억 부자들이 많았다, 되신 분들이 많다, 뭐 이런 것들. 근데 어쨌든 우리가 주식 스터디를 하면 좋은데 좀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. 모두가 다 서울, 뭐 지방에도 있지만 모두가 뭐 이렇게 좀 스터디에 참여하기도 막 쉽지 않고, 네, 다 본업들이 있으시고, 그래서 요런 스터디를 제가 대신 하고 좀 나눠드리겠다.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속도는 좀 느릴지언정 꾸준히만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요런 좀 방법론적인 것도 좀 생각을 해봤고요. 네. 스터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요 방송 한번 보시면 스터디 얘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고 책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. 그래서 제 채널은 같이 약간 스터디를 하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. 또 나왔습니다. 이 오랑우탄. 네.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우리는 호가창을 보고 있고 가격을 계속 보고 있으면 저희 후배한테도 막 자주 얘기하는데, 고점 대비
떨어지면 얼마 손해,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가 났는지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, 저는.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지고. 그래서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. 뭐 대략 어렴풋이 뭐 어느 정도 뭐 그럴 수 있겠지 하는데, 그거 이제 가격을 보는, 막 구체적으로 보거나 이제 그러면 너무 심리적으로 좀 타격이 커가지고 어, 좀 그런 습관은 안 들이는 게 좋은 것 같고, 그래서 웬만하면 호가창이랑 뭐 이런 것들 좀 주식 가격 확인이나 이런 거를 될 수 있으면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래야지 이렇게 가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. 네, 요거는 뇌동매매. 그래서 오늘 저는 뭐 장이 쭉쭉 내리고 하길래 뭐 중요한 것들만 좀 체크하고, 제가 오늘 또 좀 쉬었거든요. 오늘 뭐 운동도 하고 이발도 하고 세차도 하고 뭐 리서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종목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서, 뭐 시장의 변동성이죠. 미스터 마켓의 변덕이라고 하는데, 뭐 이런 것들은 1년에 사실 너무 많거든요. 이런 경우는 피할 수 없고, 그래서 또 뭐 파도가 한번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멘탈 어떻게 생각하느냐죠. 이 물이 반만큼 차 있는 걸 보고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,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. 그래서 항상 이 가격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, 그게 참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는 멘탈 관리는 곧 정신 승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항상 어느 순간이 와도 내가 승리하고 있다, 이런 포지션으로 저는 잡으려고 되게 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고 뭐라고 해야 될까, 약간 1차 곡소리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, 제가 오늘 진톡방에서 이런 표현을 드려서 말씀을 드렸었는데, 1차 곡소리 시장, 네, 그래서 한 1년에 이 정도는 한 20번 정도 있지 않을까요? 1년에 한 20번 정도는 있는 약한 1차 곡소리 시장이다. 2차가 1년에 뭐 한 5번, 10번? 그러고 3차 곡소리 시장은 1년에 뭐 한두 번, 뭐 요렇게 일단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별거 아니다, 이 정도는. 그래서 요거를 한번 넣어봤는데, 슈퍼개미들이 자산을 많이 이루신 분들 있잖아요. 가끔 뭐 김작가 채널이나 뭐 전인구님 채널이나 뭐 요런 데 나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. 그런 분들이 좋은 종목을 발견했을 때 주가가 오르지 않고 눌린 채로 있으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너무 막 설레이고,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 몇 번 보시지 않았나요? 근데 이제 사실 그거를 알면 주가가 그러니까 현금이 있으면 사실 가슴이 두근두근 해야죠.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자산 배분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, 어쨌든 약간 저는 그래서 지금 원래는 대사가 나 지금 되게 신난데,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난데, 저는 신나는 거는 좀 너무 현 시점에서는 좀 신뢰되는 말인 것 같아서 약간 좀 설레이기는 하거든요. 오늘 제가 요거 딱 찍기 전에 와이프한테 물어봤는데, 지금 좀 기분이 안 좋냐, 짜증이 많이 나 있는 상태냐 하니까, 아씨 지금 너무 안 좋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진짜로 지금 약간 좀 설레는 상태거든요. 이게 좀 누군가한테는 되게 좀 불편해 하실 수 있는데, 불편하신 분들은 좀 죄송하고요. 제 솔직한 심정은 지금 약간 좀 설레거든요. 왜냐하면 저는 요런 경험이 몇 번 있거든요. 어떤 경험이냐면, 어쨌든 10배 오르는 주식에서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40% 구간은 필연적이거든요. 흔하게 볼 수 있어요. 올릭스 많이 올랐잖아요. 올릭스도 마이너스 막 한 30% 정도 구간은 흔하게 볼 수 있었고, 보로노이도 이제 최근에 많이 오르고 이제 신고가인데, 정확히 15만 얼마 갔다가 이거 뭐지? 무슨 수열이더라?
아무튼 38.2%였나? 아무튼 38% 정도까지 딱 정확히 떨어지고 반등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. 어쨌든 보로노이도 15만 원에서 한 40% 정도까지 떨어져서 지금 신고가 가까이 있고, 어쨌든 10배 오르는 주식들은 이런 구간은 필연적이고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그냥 겪어야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거든요. 이럴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는 뭐 스트레스 좀 받을 수 있죠.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? 잘 넘기셔야 된다. 왜냐하면 필연적이고 앞으로도 몇 번씩 또 겪어야 되니까. 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좋아라는 생각으로 아까 물컵을 보고 반응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포지션으로 이제 계속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생각도 그렇고요.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데, 뭐 저는 일단 좀 분산 투자를, 집중 투자긴 하지만 완전히 한 종목 몰빵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뭐 한 세 종목, 두 종목에서 혹은 뭐 네 종목까지 약간 교토상굴 정신으로, 네, 뭐 요렇게 좀 깔아놓다 보면, 근데 이제 스터디가 잘 돼 있어야 되겠죠. 물론 제 방법이 당연히 옳다는 건 아니고요. 뭐 이게 당연히 수익이 또 뭐 한 종목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 당연히 좋다는 것도 아니고, 근데 뭐 저는 이렇게 한다, 요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. 그래서 뭐 한 세네 종목 이렇게 좀 스터디가 잘 돼 있으면 지금 장이 다 빠지는 건 아닌데, 어쨌든 주력인 알테오젠, 특히 펩트론하고 D&D 파마텍 많이 빠지는데, 어, 지금 저는 사실 오히려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, 보로노이하고 뭐 한올바이오파마도 좀 이제 스터디가 어느 정도 됐고, 큐리옥스하고 요게 오늘 마이너스 12% 빠졌고, 프로티나가 마이너스 11% 빠졌는데,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게 큐력스 뭐 이렇게, 특히 프로티나 요즘 최근에 핫했었는데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프로티나 마이너스 11% 오늘 갔는데, 뭐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뭐 마이너스 5% 마이너스 6% 될 수 있겠죠. 근데 이 구간에서 여기서 한 10% 20%더 빠졌을 때도 더 사실 수 있나? 죄송한데 제가 요거 스터디가 안 돼 있어서 잘 모르거든요. 근데 뭐 요 마이너스 10에서 20%더 빠졌을 때 그래도 뭐 현금 흐름 나오는 걸로 계속 사시거나 다른 거 팔아서라도 더 사시면 저는 응원하고 되게 투자를 잘 하신다고 생각할 텐데, 근데 여기서 10% 20% 30%더 빠졌을 때 본인이 어떤 포지션일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불안하시면 안 돼요. 큐리옥스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그 카톡방에 계신 진격의 거인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% 빠져도 전혀 개의치 않으시잖아요. 네, 그래서 저는 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포지션이어야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복리의 수레바퀴를 굴릴 수 있는 스노우 이펙트를 볼 수 있는 나중에 슈퍼개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, 저희 후배한테도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, 2억이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, 예를 들어서 펩트론하고 D&D 파마텍을 예를 들어 볼게요. 만약에 펩트론에 2억을 몰빵을 했다. 똑같이 두 개 다 2배를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 뭐가 먼저 오를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저는 펩트론하고 D&D 파마텍을 1억, 1억 요렇게,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.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타입이고, 뭐 이거를 다 발라 먹겠다 그러면 제일 좋을 땐, 제일 최상의 시나리오는 펩트론 2배 오르고 2억이 4억 되겠죠. 4억이 D&D 파마텍 똑같이 옮겨서 8억 된단 말이에요. 요거 이제 다 맞췄을 때. 근데 엇박자 나면 하나만, D&D 파마텍이 먼저 2배 오르면 이건 못 먹잖아요. 그러면 2억이 2배 되는 거 4억밖에 못 버는 거고, 한 번의 기쁨.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둘 중에 뭐가 오르든 2억이 곱하기 2 하면 2억이 되잖아요. 그러면 1억 더하기 2억 해가지고 3억을 2배로 수익을 보면 6억이 되는. 그래서 좀 횟수도 많아, 좀 한 번 더 있으니까
뭐 기쁨은 요렇게 하면 극대화되지만 어쨌든 저거는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좀 더 확실한, 네, 빈도가 많은 요런 거를 약간 저는 좀 전략적으로 하고 있어서 뭐 저는 일단 그렇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,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제가 아까 그 연진이가 아니죠. 연진아 나 지금 좀 설레. 뭐 요런 예를 든 이유가 뭐냐면 카무루스 때 그때 펩트론이 어 잠깐만요. 요 구간이었거든요. 24만 원 갔다가 진짜 15만 원대? 그러면 한 그냥 한가 가고 그 다음 날도 빠졌으니까 한 마이너스 30 몇 프로, 마이너스 40% 정도까지 빠졌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이때 뭐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카무루스는 전혀 이게 펩트론과 릴리의 딜에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었고, 오히려 이거 되게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왜냐하면 이때 제가 요렇게 들고 있어서 한 반반? 그 예전에 제가 계좌 인증한 거 보면 올해 한 6월 정도부터 계좌가 엄청 팍팍팍 올라갔거든요. 요거를 좀 잘 타서 그런 건데 어쨌든 좀 기회가 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든 게, 왜냐하면 얘도 펩트론도 되게 낮은 가격이고, 근데 D&D 파마텍은 그때 6월에 DD01 임상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거든요. 이거 분명히 잘 나올 것 같은데, 그러면 그때까지 펩트론이 눌려 있으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 카무루스 딜이 나오고 막 떨어졌을 때. 그래서 이거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겠다. 이런 생각을 그때 좀 했었고, 뭐 그 생각이 맞았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펩트론도 고점 대비 많이 눌리고 있고 D&D 파마텍도 많이 눌리고 있는데, 뭐가 먼저 오를지는 모르겠어요. 뭐가 먼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둘 중에 하나는 먼저 분명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, 펩트론과 릴리의 딜이 먼저 나오든지 아니면 D&D 파마텍이 뭐 자금 조달하고 나서 그 DD01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지, 아니면 자회사인 지알파에 뭔가 소식이 나오던지, 아니면 뭐 무증을 하던지, 호재인지는 모르겠지만, 그러고 경구용 임상 저는 되게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 요거 어쨌든 그래서 내심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. 설마 연말에 경구용 임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펩트론 딜이 안 나올까?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올해 중반에도 설마 D&D 파마텍 DD01 임상 결과가 나올 그러니까 그 중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펩트론 딜이 안 나올까 했는데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설마 경구용 저 임상 결과 혹은 DD01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때까지 펩트론 계약이 안 나올까? 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, 뭐 어쨌든 요런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좋아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, 지금 전혀 뭐 기분이 안 좋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약간 설레이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요렇게 많이 떨어지고 회복하고, 요때 보시면 이때도 진짜 어이없이 막, 그러니까 지금 기억도 안 나요. 왜 그때 뭐 분명히 이슈가 있었는데 이때도 막 많이 샀거든요, 이럴 때.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생각으로 샀냐면 이거 급등하기 전에 진짜 세력이 그냥 한번 누르는 건가? 막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막 이때 많이 사가지고, 그래서 제가 올해 계좌가 많이 오른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, 그러고 그때 D&D 파마텍은 뭐 지금 많이 지났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한 15만 원대에서 되게 많이 그냥 정리를 좀 했었어요. 한 두 달 정도는 좀 나올 이벤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. 그래서 요렇게 가고 그러고 나서 한 50%가 이때 많이 계좌가 점프업을 한 거거든요. 그러고 박스권을 이렇게 지키다가 좀 지금 눌리고 있는데, 뭐 어쨌든 저는 오히려 좋아라는 생각으로 지금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일단 저의 전략은 그렇고, D&D 파마텍은
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2조 안 되네요. 2조가 안 돼요. 진짜 어이가 없는데, 여기 보시면 화이자에 팔리고 나서 이렇게 올랐다가 그 이후로 계속 음봉이에요. 계속 음봉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? 계속 음봉.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부분이 뭐 때문에 올랐었던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까 그 오카방에서 여쭤봤는데, 이때 이제 이슬기 대표님이 NH 뭐 비만데이 그때 이제 제가 방송도 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지나고 나면 과거에 뭐 어땠는지 기억도 안 나요. 기억도 안 나. 그래서 뭐 요런 구간들 사실 되게 힘든 구간이었는데, 펩트론도 마찬가지. 뭐 이런 구간들 사실 지금 그때 뭐가 있었는지 생각도 안 나잖아요. 그래서 지나고 보면 주가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수렴을 한다. 시장의 변동성은 있지만 그게 물론 뭐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이게 지나고 보면 D&D 파마텍이 뭐 막 옛날에 좀 단톡방에 우리 같이 있을 때 한 이 정도 구간이었나? 6만 원대였나? 그때 이제 막 우리 10만 원인가? 뭐 12만 원 되면 신입 받자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, 어느 또 뭐 20만 원 가서 조금 떨어지니까 이제 막 다들 우는 소리 하고 있는데, 나중에 가면 제가 이때 기억 못하는 것처럼 불과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나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기억 안 날 수 있어요. 네. 이때 뭐 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올라갈 수 있다. 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뭐 기업은 바뀐 게 없어요. 제가 곰곰이 그냥 생각해 보니까 메세라는 10조가 맞았다. 인수되는 게 적당했다고 지금은 생각을 해요. 이제 쭉 한번 뭐 다른 딜들도 한번 보고 097i 지금 어쨌든 메세라는 임상 중인 게 자산이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. 097i 임상 이상하는 거랑 233i 일상 중. 그러니까 요거 두 개로 그냥 10조에 팔린 거예요. 그러니까 7조 더하기 3조죠. 그래서 경구용 반영이 저는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뭐 요런 가능성도 가격에는 이제 좀 반영이 돼 있겠지만, 근데 이 경구용 반영이 안 된 게 D&D 파마텍 주가에도 전혀 반등이 안 되겠다. 메세라는 그래도 60% 올랐지만 D&D 파마텍은 얼마 올랐죠 지금? 여기부터 요만큼 올랐어요. 여기부터 요만큼. 심지어 여기부터는 거의 오르지도 않았네. 그래서 뭐 지금 저는 너무 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기업은 전혀 변한 게 없다. 악재가 나온 게 아니다. 네.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, 펩트론, 알테오젠도 너무 말도 안 되게 지금 눌리고 있는 것 같고, D&D 파마텍, 뭐 한올, 그래서 뭐 다들 너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또 한올이나 뭐 보르노이 보면 얘네들은 뭐 눌린 것도 아니잖아요. 큐리옥스나 토모큐브도 고점 대비 별로 안 눌린 거고. 그리고 뭐 저는 비트코인이나 비트마인, 뭐 조선 방산 반도체 이런 것들도 만약에 많이 눌리면 살 생각이 있습니다. 잘은 모르지만. 네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지금 약간 설레이는 단계입니다. 나 지금 되게 설레. 네. 한 종목씩 그냥 간단히 훑어보면 말테오제는 뭐 시간이 지나면 증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주가로 증명이 되겠죠. 23조 어떻게 보면 비쌀 수 있지만 1년 동안 진짜 오른 게 없다. 네, 진짜 거의 만 1년 돼가네요. 작년 11월에 45만 원대였는데 오른 게 없다. 네, 알테오진 진짜 집중 정말 몰빵하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드실 것 같은데, 뭐 눌리면 눌리는 대로 좀 좋게 생각하려고 저는 실전 투자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펩트론 35만원에서 진짜 많이 눌리긴 했네요. 근데 뭐 6.2조고, 근데 뭐 이런 과정들은 10배 오르는 주식들에서는 필연적이고 뭐 너무나 흔하게 생길 수 있는 과정이어서 뭐 결국은 잘 될 거라 생각하고, 불과 3개월 혹은 6개월 뒤에 딜이 나오겠죠.
딜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주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리고 D&D 파마텍도 2조가 좀 안 되는데 3조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? 3조는 여기서 이제 1.5배 하면 한 9만 원 하면 27, 8만 원, 28만 원 정도, 한 30만 원 정도는 적어도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진짜 DD01이나 저기 뭐냐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가치를 전혀 주가에 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. 보르노이는 꽤 많이 올랐대요. 이제 3조네요, 3조. 그래서 이거 좀 학회를 앞두고 정리를 다시 한번 했는데 오늘 요거 찍느라 못했고 내일이나 좀 올려드릴게요. 보르노이는 어쨌든 되게 좋습니다. C변이 C797S C변이를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가 이번 고용량으로 이번 학회에 데이터들이 좀 발표되지 않을까 하고 ORR 이제 PR하고 CR 나온 환자 비율이죠. 이게 이제 50% 이상 나오면 가속 승인 받는데 뭐 전혀 이상이 없는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 정도는 당연히 이번 임상 결과에서 증명을 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요거는 다시 얘기하고 한올바이오파마도 오늘 막 하는데 안 밀리더라고요. 1.8조. 와, 진짜 제가 최근에 좀 자세히 봤는데 진짜 싼 것 같아요. 그리고 연말에 그러니까 보로노이를 보면 보로노이랑 한올바이오파마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임상이 잘 나올 것 같은 임상 결과가 잘 나올 것 같은 스케줄이 딱 픽스가 돼 있는 거잖아요. 연말에 이뮤노반트 1401 테드 그러고 이때까지 주가가 안 오르고 좀 눌려 있었고 지금 이제 한 2달 전이죠. 2달 전. 그래서 2달 전, 한 달 반, 한 달 전에는 이제 결과가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하지 않을까 싶거든요. 보로노이처럼. 그래서 그러고 실제로 저는 잘 나올 것 같고 뭐 패를 까보든 까보지 않든 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한올바이오파마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설령 기대감으로 오르지 않더라도 뭐 패를 한번 까본다는 생각으로 저는 또 계속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좀 주위를 둘러보면 엄청 예민해지고 속상해하고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거 아직은 저 혼자 있는데 요런 약간 그 오픈 카톡방을 또 새로 만들었거든요. 요즘 카톡방 많아서 되게 필요하실 텐데 어쨌든 새로 만들었고 멘탈방 그래서 같이 슈퍼개미가 되는 게 스터디를 하면서 같이 슈퍼개미가 되는 게 목표인 거고 이제 제가 나중에 어쨌든 요런 목표 아래 나중에 유료화를 할 거거든요. 유료화를 할 거고 그러려면 이게 이게 우리나라 법이 쌍방향 소통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. 쌍방향 소통을 하려면 투자자문사를 세워야 되더라고요. 유사 투자자문은 안 돼요. 그래서 일단 여기는 저만 얘기를 할 수 있는 방이고 제가 좀 이게 또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또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서 좀 이런 거를 그래도 폼을 만들어 놓으면 또 신경 써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데 좀 멘탈을 잡아줄 수 있는 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좀 그 각 종목들의 좀 중요한 점들 본질 뭐 이런 것들을 반복적이나 아무튼 중간중간에 좀 올려드리면 어떨까 뭐 이런 거를 생각하고 좀 만들었고 이제 이게 몇 달 뒤에 뭐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고 두세 달 뒤가 될 수도 있는데 혹시나 유료화가 되면 약간 공지만 하는 방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거 감안하시고 관심 있으시면 제가
뭐 찾아오셔도 되고 검색해서 오셔도 되고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저만 말할 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방송을 찍어봤고 좀 어쨌든 그 오히려 좋아라는 포지션은 본인이 계좌를 그렇게 만들고 잡아 나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. 공부를 계속하고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들을 많이 해보시고 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또 잘못될 수도 있겠죠.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. 뭐 제 계좌로 벌 받는 거죠. 네.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뭐 다 잘 될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